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제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인데요,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산책하기도 좋고 주변에 사람도 없어서 요즘 시국에는 딱인 그런 공원인 것 같아요. 진짜 사람 아무도 없죠. 제가 원래 집돌이라서 막 집 밖에 나가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계속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오게 되는 장소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많이 와보지도 않았어요. 많이 와보지도 않았는데 한 번 오고 난 다음부터는 좀 가끔씩 생각날 때 그때 한 번씩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기 벤치가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네, 오늘은 짠내 트립 리뷰에 대한 영상을 한 편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리뷰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제가 그동안 짠내 트립을 다니면서 여러 나라들을 방문을 했었잖아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지 제가 썰을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짠내 트립 1편이었던 태국 방콕 편을 먼저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그때의 기분이 과연 어땠는지 제가 썰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 썸네일에 29만 5천원으로 다녀온 방콕 2박 3일 하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사실 제가 여기 썸네일을 찍다가 고프로를 소매치기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데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대각선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점이 아닌 원래 정면에도 카메라가 한 대가 더 있었습니다. 그냥 삼각대 이렇게 고프로 이렇게 맞춰놓고 그쪽에서 이제 동시에 촬영을 했던 거죠. 동시에 촬영을 했는데 갑자기 저 끝에서 오토바이가 한 대가 딱 오더니 뭐야 하더니 그냥 쑥 하고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촬영을 나가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개인 물품이 아니고 이제 회사를 통해서 대여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때 당시 잃어버렸던 고프로가 이제 고프로 3인가 4인가 그랬어요. 제가 어쨌든 잃어버렸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고프로 가격까지 해서 이제 배터리랑 안에 SD카드도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거의 한 40만원을 손실을 봤던, 돌아오고 난 다음에 40만원을 배상을 해야 이제 이 자막을 썼던 구간은 당시 이제 딩고 4억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근무했던 제 자리였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꼭 해봐야지 태국의 방콕이란 곳을 갔다 왔구나, 약간의 체크리스트 같은 그런 의미였죠. 이거는 그때 당시에 실제 제 통장 잔고고요. 그랬죠. 45,000원밖에 없었었죠. 항공권을 24만원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싸게 갔다 올 수 있었냐 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항공권 비교 사이트도 많고 카드사의 할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마일리지를 통해서 할인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항공권 비교 사이트를 먼저 첫 번째로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이제 화요일에서 뭐 목요일날 돌아오는 이런 비행기가 굉장히 싸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심하면 뭐 2배 이상까지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미리 조사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티켓팅을 일찍 해야 된다는 거. 뭐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아요. 지네어라든지 뭐 비엣젯이라든지 뭐 저가 항공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도 저가 항공사마다 굉장히 가격이 천차만별인 것도 있고, 식사를 제공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도 그 비행기 값이 굉장히 편차가 심하거든요. 그리고 자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리에 따라서도 어떤 항공사는 가격이 싸고 비싸고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한번 체크를 잘 해서 티켓을 하면 좀 더 저렴하게
비행기 항공권을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이거는 극도로 익스트림한 일정입니다. 솔직히 제가 이때가 2017년도였으니까 지금 2020년도잖아요. 3년, 4년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이때의 기분으로 다시 갔다 오라고 하면은 다녀올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때는 진짜 잃을 게 없었어요. 잃을 게 없었기 때문에 겁도 없었죠. 겁도 없었고, 적당히 이렇게 살다가 가도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갔다 올 수 있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을 해요.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좀 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이용을 했는데, 솔직히 한국에서 방콕으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항에서 카오산 로드까지 한 10,000원 정도에서 12,000원 정도의 요금이 든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반띵을 하다 보니까 한 5,000원 정도 이제 금액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카오산 로드 쪽에서 숙소를 주로 묵었고요. 태국에서도 이제 배낭 여행자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숙박비가 좀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싸요. 나는 이제 돌아다니는 게 좋고 숙소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면은 카오산 로드에서 묵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호텔 숙소를 현장에서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부킹닷컴이라든지 뭐 호텔스닷컴이라든지 뭐 호텔스 컴바인 굉장히 사이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낮춰졌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긴 한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할인 서비스가 많이 없었고 현장에서 박치기 하는 게 굉장히 저렴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이제 가격 흥정도 좀 해볼 수 있으니까, 만약에 250 같으면 220, 20바트만 좀 싸게 해달라, 그래서 230으로 해달라 라는 그런 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정말 팁입니다. 카오산에는 굉장히 많은 환전소들이 있어요. 환율이 너무나 달라요. 여기서는 1달러에 예를 들면 아니면 3,000을 준다 라고 했을 때, 여기는 막 3,200원을 준다, 3,300원을 준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걸어 다니다 보면은 10m만 걸어가면은 또 환전소가 나오고 10m만 또 걸어가면은 환전소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구경도 좀 하면서 환전을 하시면 조금 더 많은 환전 금액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 금액이 별 차이 안 나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팟타이 한 그릇 이상으로도 나올 수 있는 금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만 잘 이렇게 정리를 해도 택시를 한 번 더 탈 수 있는 거고, 그 관광지 입장료를 좀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현장에서 잘 보시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환전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사원은 그렇게 유명한 사원은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이곳을 들렸냐? 그냥 카오산 로드에서 가장 가까운 사원이었기 때문에 한번 가본 거예요. 그런 거죠. 유명한 사원은 아니지만 지나가는 길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들리자, 그런 마음에서 들렸던 사원이고요. 여기의 역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게다가 공짜였기 때문에 간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의 길이를 조금이나마 더 늘리기 위한 약간의 꼼수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태국에 가면 이거는 꼭 한번
타봐야죠. 바로 툭툭. 근데 사실 태국 여행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툭툭을 애용하지 말라라고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워낙 그 택시 기사들의 그 툭툭 기사들의 뻥튀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택시비가 훨씬 더 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툭툭을 타면서 여행을 하라고는 권유하고 싶지는 않아요. 열이면 거의 한 8명? 거의 뭐 뻥튀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툭툭은 방콕 갔을 때 딱 한 번이면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여기 와사켓은 제가 입장할 때는 거의 20바트였었어요. 2017년 기준에는 20바트였는데 지금은 좀 올랐다고 하죠. 그 와사켓이라는 명칭도 있지만 동시에 이제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골든 마운틴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골든 마운틴이냐 그러면 방콕에는 전반적으로 산이 없대요. 그나마 여기 지역이 산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그 마운틴이라는 명칭을 붙였고, 그리고 사원이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금빛으로 칠해놨거든요. 그래서 골든 마운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상에 올라가 보시면은 방콕 자체에 산이 없다 보니까 시야가 탁 트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씨가 정말 좋은 이런 우기가 아닌 그런 건기 때 가면은 훨씬 더 보기 좋은 풍경을 관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때 4월에 갔잖아요. 4월이면은 건기도 아니고 우기도 아니고 약간 좀 애매한 그런 시기인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 이날은 진짜 날씨가 좋아서 정말 때깔나게 촬영이 되더라고요. 방콕을 방문한다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돌아다니다가 그 체육관을 이제 보게 됐어요. 우연히 이제 진짜 지나가다가 보게 됐는데, 이제 한 번 연습을 하는 비용이 1000바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1000바트면은 너무 비싸잖아요. 37,000원, 8,000원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37,000원, 8,000원이면 숙소를 가도 혼자서 가면은 정말 좋은데 묵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동작 몇 개만 이렇게 보고 창문 바깥에서 이렇게 좀 따라해보고 그랬었죠. 태국 하면 바로 마사지 아닙니까, 마사지.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150바트 150바트면 진짜 6,000원도 안 해요. 6,000원도 안 하는데 너무 괜찮은 가격인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대충 하냐? 아니에요. 진짜 꽉꽉 눌러주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사지 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진짜 이거 생각하니까 또 태국 가서 마사지 받고 싶네요. 지금은 맥도날드 콤파이가 우리나라에도 생겼잖아요. 2017년 당시만 해도 콤파이가 태국의 가장 유명한 그런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은 거의 불고기 버거? 불고기 버거도 한국에서밖에 안 팔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태국 가면은 꼭 먹어야 할 음식 리스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때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코끼리 바지는 저는 사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당시에 이제 작가님께서 그래도 태국 가면은 전부 다 여행자들이 코끼리 바지 입고 여행 다니는데 입고 한번 돌아다니지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이걸 사는 거는 돈 낭비라서 너무 아까운데 그렇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더니 아니라고. 코끼리 바지는 태국에 가서 필수로 나오는 쇼핑 리스트 물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게 된 거고, 좀 약간 그 가게 상인분과 약간 실랑이를 조금 해서
흥정을 했죠. 제가 페이스북인가 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바지를 사고 어디서 이렇게 바지를 갈아입었냐, 그냥 뒷골목에서 사람 없는 데서 몰래 갈아입고 그러고 다시 여행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와포라는 사원에 왔는데, 제가 뭐 특정한 종교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가장 큰 누워있는 이런 불상이라고 하죠. 누워있는 불상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했나?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가본 것도 있습니다. 제가 미리 조사를 했는데 물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서 이동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음료를 사 먹지 않았어요. 음료를 사 먹지 않고 도착해서 공짜로 주는 물 어차피 마시면은 다시 갈증이 채워지니까 그렇게 해서 물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왓 아룬이 다 이렇게 다시 재건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태국에 가면은 뭐 팟타이도 있고 로띠도 있고 여러가지 음식들이 쭉 있겠지만 꼭 한번 이런 생갈 주스, 오렌지 주스를 한번 사 드셔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모르겠어요. 이게 오렌지 주스에다가 설탕을 좀 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최고더라고요. 최고. 진짜 꼭 한번은 사 드셔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돌아오니까 뭐 좀 시간이 많이 늦어졌는데, 카오산 로드에서 조금 한 블럭 넘어가면은 이런 노점상이 있는 골목들이 쫙 있어요. 이제 거기 가서 식사를 하면은 아무래도 식당보다 좀 싸니까, 원래 또 팟타이라는 음식이 우리나라의 떡볶이 같은 음식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떡볶이 그렇잖아요. 떡볶이 길거리에서 먹는 음식이지 뭐 되게 뭐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 문화를 알고 드시는 것과 모르고 먹는 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유심을 하지 않았어요. 유심을 하지 않았는데 이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올렸냐, 그냥 와이파이 땡겼어요. 그 카오산 로드에 축소가 많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안 걸려있는 그냥 프리 와이파이를 공개해서 이렇게 하는 호텔들도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고 와이파이 땡겨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로띠도 한번 먹어봐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한국에서도 해먹으려면 해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 먹는 그 분위기의 맛이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꼬치 같은 경우는 저는 하나만 사 먹었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왜냐면은 너무 비위생적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단백질이 좀 먹고 싶었어요.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도 좀 별로 없었던 기억이 있고, 괜히 먹었다 하면서 좀 후회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도 3, 4년이 지났는데 그게 뇌리에 박혀가지고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맥주를 사서 길거리에서 마셨는데,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길거리에서 걸어다니면서 술 먹는 거는 불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저도 솔직히 인정을 해요. 잘못된 부분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사실 카오산 로드에서만 그게 허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골목 자체에 워낙 이제 편의점이라든지 길거리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즐비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서 걷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모든 자유가 허용되는 그런 장소구나 라고 해서
그 기분에 한번 동참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이 캔은 이제 마시고 난 다음에 쓰레기통이 보이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깨끗하게 잘 버렸습니다. 저는 출장 갔을 때 시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축제 이제 기간이랑 좀 겹쳐 있었거든요. 그냥 길을 지나가도 물을 계속 이렇게 뿌리세요.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내 물을 맞는 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만 맞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사람들도 맞고 모든 사람들이 맞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는 게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물로 이렇게 상대방을 씻고 내가 맞으면서 나쁜 애군을 깨끗하게 씻어내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물총 갖고 다니는데 이 물총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쌌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돈 2만원? 뭐 25,000원? 이랬던 것 같거든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나도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숙소에 가면은 그 버려진 물통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화장실에 가서 물을 담아서 나도 갖고 가면 되겠구나. 솔직히 거기 부분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댓글로 웃기다, 저게 진짜 짠내지 라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물통을 가지고 물을 뿌리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저는 한 개만 챙겨놨는데 어떤 사람은 가방에 이렇게 싸가지고 물통을 5개 갖고 와서 막 이렇게 뿌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고 있던 막 맥주도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뿌리기도 하고 음료수도 뿌리고 장난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음료수 뿌리면은 사람들이 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이런 눈치로 보긴 하거든요. 저뿐만이 아니고 물통을 들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이 현장에서 그 막 물총에 물이 다 떨어지면은 물은 어디서 공수하느냐? 가게에서 판매를 합니다. 가게에서 자기네들이 호스를 땡겨가지고 이렇게 물을 판매를 하는데 그러면은 그냥 뭐 거기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물 이렇게 퍼오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화장실도 입장료를 받습니다. 입장료를 다 받기 때문에 결국 이러나 저러나 똑같이 돈을 내야 되고요. 밥 먹으면서 물 몰래 받으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이날만큼은 식당에서도 물 받는 거를 관리를 합니다. 무조건 돈을 내야지만 물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다 체크리스트를 했던 거를 다 했고요. 이제 조용히 이제 돌아갔는데 사실 끝에 이제 기부 장면이 끝에 나오잖아요. 이게 사실 10원 1바트가 안 남았고요. 한 25바트 정도가 남았었는데 극도에 그냥 짠내나게 여행을 다녔다라는 거에 대해서 극단적인 표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1바트 그냥 동전 하나로 표시를 했는데 사실은 한 25바트 정도 남았던 것 같아요. 25바트 정도 남았고 한국에 돌아가도 이거를 25바트면 환전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금액이기도 해서 그냥 전부 기부하는 방향으로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을 마쳤던 거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리뷰를 해봤고요.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부족하거나 뭐 좀 디테일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요. 끝으로 이제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유학을 들고